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는 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삼성 가전과 스마트폰 덕분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삼성이다 보니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유감없이 빛을 발한 게 바로 삼성 주식입니다. 패닉에 빠진 외국인들이 던진 삼성전자 주식을 개미들이 받았죠. 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오죽하면 이걸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3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더니 삼성전자 보통주 주주만 136만 명이에요. 지난해 말보다 14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개인 주주가 글쎄 135만 명입니다.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 중이거든요. 오죽하면 삼성전자 주가도 왜 안 오르냐는 체념도 들리고 사실 저도 삼성전자 주식 이원에 물린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실적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요. 지난 1분기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지난 1분기 매출액 55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조 4,500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 안 팔리고 가전 안 팔리고 그랬다면서도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늘었어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3조 9,900억 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요. 반도체에서 왔더라고요. 아니 1년에 버는 돈도 아니고 한 분기에 버는 돈이라니 분기마다 조 단위를 벌어들이는 삼성이니 아니 언뜻 보면 주주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하네요. 가만히 좀 더 들여다봤더니 문제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실적을 더 길게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7년 이후 10조 원대에 유지되던 분기 영업이익은 2019년 1분기 이후 6조에서 7조 원으로 내려앉았어요. 반도체 영업이익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2018년 4분기 7조 원 후반대로 꺾이더니 2019년 1분기 4조 원대로 기세가 꺾였습니다. 아니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이유가 삼성 반도체인데 삼성 반도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요? 맞아요. 삼성은 D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사실 삼성의 실적이 어두웠던 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요.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4,183억 달러로 2018년보다 1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램 매출이 공급 과잉으로 1년 새 37.5%나 감소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공급이 넘쳐나니 가격 하락폭도 컸죠. 작년 평균 판매 가격은 47.4%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반값에 판 셈이죠. 반도체에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와 수급을 따라 반도체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반도체 매출이 꺾인 건 바로 이 슈퍼사이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시스템 반도체는 CPU의 역할, 즉 정보 처리를 담당합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그야말로 거의 올인을 해왔는데 삼성의 반도체 실적이 저조했던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이 계속했던 겁니다. 사실 2016년에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대결로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았죠. 이때 2018년 말까지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한 덕분에 굉장히 잘 나가던 메모리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뭐 언제나 좋을 순 없겠죠. 이쯤 되면 경기의 흐름이 문제였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 슈퍼사이클만 바라보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2018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5%가요. 시스템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삼성은 나머지 35%의 시장에서만 최강자였던 거죠. 5G, IoT, 클라우드 등 이런 본격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메모리 반도체가 서름을 겪었던 작년 2019년에도 시스템 반도체는 영향을 덜 받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팹리스, 파운더리, 패키징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나눠져 있는데요. 삼성은 그중 두 번째 단계 파운더리 시장 2위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족이 있다는 겁니다.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과 달리 오직 파운더리에만 집중했던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거든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애플, 퀄컴 등 설계도를 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삼성보다 훨씬 앞서 나가요. TSMC는 삼성보다 7나노, 5나노를 먼저 개발했고요. 이제 3나노를 놓고 둘이 같이 경쟁하고 있긴 한데 그 사이 시장 점유율 차이는 더
또 벌어졌습니다. 올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54.1%로 올라갔는데요. 그 사이 삼성의 점유율은 15.9%에 그쳤습니다. 아니 그럼 시스템 반도체 두뇌 격에 팹리스에 진출하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여긴 이미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1위 브로드컴, 2위 퀄컴, TI, 엔비디아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팹리스는 보다 치열한 두뇌 싸움의 영역이죠. 일단 기술만 잡으면 무가가치는 높다 보니 미국은 일찌감치 고부가가치를 가진 팹리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미국은 R&D 투자 규모도 세계 1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도 치고 올라옵니다. 2016년 반도체 굴기 선언 후 2018년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3%로 올라섰죠. 2010년 5% 대비 2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미국 장비나 기술로는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만들지 말라고든 강수 이면에는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팹리스를 막아야 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었죠. 화웨이가 팹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긴 무려 시장 점유율 10입니다. 삼성은 이름도 못 올리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요. 화웨이가 칩셋 개발은 여기서 생산은 TSMC에 맡겨오다 보니 아니 미국 장비로 중국 칩셋 개발을 왜 해? 이렇게 두고 보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럼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잘 지키면 안 되냐고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985년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던 인텔은 2017년 다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을 선언했는데요. 지난해 메모리 시장 1위가 글쎄 인텔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위로 밀렸죠. 여기에 중국도 이제 자체 메모리 반도체 쓰겠다고 소매를 거뒀는데요. 아직까진 중국의 양산 기술이 우리에 못 미치지만 언제 따라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는 말과 함께 거대 자본을 반도체 시장에 투입 중입니다. 너무 어두운 미래 이야기한 것 같죠? 사실 앞날이 그렇게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기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신영증권은 3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기대된다면서 2021년부터는 다시 공급 부족이 우려돼서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죠. 삼성의 투자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10조가량의 파운드리 라인 국내 증설도 실천을 했고요. 삼성은 앞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총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기술의 진화와 함께 신규 수요처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신사업 분야가 자동차인데요. 삼성 측은 앞서 2019년 자동차 한 대에 55만 원어치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2024년에는 74만 원 상당의 반도체가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될 것이다 라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자동차 기술이 발달할수록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1947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며 세상에 등장했죠.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모바일 기기는 바로 이 반도체 덕분에 세상에 나왔고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삼성이라는 공룡은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줄 거고 동시에 이 기술을 손에 쥔 곳은 막대한 부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삼성 주가가 오르려면 아마 이 반도체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어떻게 자리를 지켜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반도체 시장,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고 메모리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의 꿈은 결국 반도체에 달렸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워낙 방대해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업 분야나 반도체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언제나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